침대 속 살갗은 맞닿아 있지만 마음은 천리박처럼 느껴지는 그 뼛속 시린 추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못해 돌아눕는 그 몸짓. 이 서울의 고요한 밤을 가르는 처절한 한숨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남자의 본능에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달콤한 속삭임과 쓸모없는 약초에 낭비하며 그저 두려울 정도로 침묵하는 당신의 몸뚱거리만을 마주해 왔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욕망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등감이라는 제 아래 산채로 묻혔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저는 당신에게 그 원시적인 불길을 다시 지필 성냥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진료실은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수천 마리 수컷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듣게 될 것은 빈 이론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부활한 육체에서 짜낸 축축한 진실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갈망이 담긴 10분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앞으로의 뜨거운 30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68살, 몇 달 전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 남자는 죽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얼음 덩거리 같습니다. 아내 앞에 서면 저는 그저 투명인간, 방 한 구석을 차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무력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박탈당한 치욕감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아내는 이제 그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 이불을 덮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갈망의 심연이 존재했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밝힐 비밀, 토마토를 활용한 이 특별한 방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기부전이라는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쇠사슬에 묶인 맹수를 해방시켜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포효하게 만들 열쇠입니다. 당신의 그곳을 단순히 되살리는 것을 넘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팽팽하게 발기시켜 모든 길고 차가운 밤을 불태울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68. 이미 절반쯤 죽어버린 눈을 한 박재현 선생님 앞에 제가 내놓은 것은 기적의 파란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의 축축한 부엌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진부한 두 이름, 토마토와 계피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무너져 내리는 감정의 파편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절망은 쓰디쓴 회의감으로 이내 조용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그의 머릿속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겁니다. 사내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고 이토록 비굴해졌건만 고작 값싼 장난질의 대상이 되란 말인가? 이 유명하다는 양반이 내 고통을 샐러드 재료로 취급하는군. 그의 침묵은 어떤 울음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불신의 침묵, 벼랑 끝에서조차 기만당했다고 느끼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한껏 무르익도록, 그의 마지막 남은 얄팍한 희망마저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완전한 공허의 바닥에 닿았을 때에만 더 위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가 아닌 그의 방어적인 고치를 찢어발기기 위해. 선생님, 제 의사라는 직함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생님 내면의 무력한 울부짖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난 30년간 저는 진료 기록지의 숫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처럼 강력한 전쟁 기계를 몸에 지녔으되 무기를 빼앗겨버린 수만 명 남자들의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밝힐 비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 그들의 땀과 눈물로 흠뻑 젖은 기나긴 밤들 속에서 걸러낸 정수입니다. 발기란 선생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과 흐름이라는 잔혹한 물리 법칙입니다. 선생님의 그곳을 살던 거리가 아닌 갈증에 찬 스펀지.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으로 짜인 복잡한 동굴 구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혈액이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그 안을 채우고 모든 동굴을 가득 메우고 모든 구석구석을 숨 막힐 듯이 팽창시킬 때에만, 그때에만 하늘을 찌르는 오만한 기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폭발이며 생명력의 장엄한 현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이미지들이 그의 정신에 스며들도록 잃어버렸던 웅장함을 다시 느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자비한적인 시간은 우리 몸에 두 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첫 번째 저주는 전립선에 내려집니다. 단순히 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것을 독재적인 문지기, 치욕의 종양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나날이 팽창하며 생명의 나무 뿌리째를 옥죄고 쾌락으로 향하는 혈관의 길목을 짓누르고 지식입니다. 혈액은 돌진하고 싶지만 문은 막혔고 남성성의 권력 중심부에서 울분에 찬 정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더욱 음흉합니다. 우리의 혈액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젊은 시절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혈류는 이제 식어버린 용암처럼 느릿하고 끈적하게 변합니다. 부드러운 비당일 같던 혈관들은 이제 노화되고 경화되어 신축성을 잃어버립니다. 피는 느리게 흐를 뿐만 아니라 세월의 녹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찌꺼기를 품고 오염되어 흐름을 방해합니다. 기계는 그대로인데 연료는 더럽고 부족하며 파이프는 좁고 막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무력하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이제 박 선생님의 눈에는 회의감이 아닌 진짜 적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통의 인정이야말로 쾌락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더욱 격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 진부한 두 명의 구원투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전사의 심장처럼 붉게 익은 토마토.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정의 청소부대입니다. 그 얇은 껍질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광적인 항산화 물질로 그 임무는 몸 안에서부터 선생님을 갉아먹는 활성산소, 즉 녹슨 분자들을 추적하여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에 은밀히 쌓인 염증에 대해 극도로 포악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물줄기처럼 부어오른 문지기를 진정시키고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하며 미쳐 날뛰는 세포의 증식을 막습니다. 전립선이 길들여지면 자연스레 포위망을 풀고 혈관에 가해지던 압력이 해소됩니다. 발기부전이라는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바로 그것이 길을 닦는 자, 갈망하는 혈류를 위해 거침없는 고속도로를 여는 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길이 열려도 웅장한 군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의 영혼을 품은 맵고 뜨거운 향신료, 계피가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피는 요리가 아닌 제왕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계피 껍질 속에 숨겨진 특별한 화합물은 마치 가죽 채찍처럼 게으른 혈류를 후려쳐 강제로 잠에서 깨웁니다. 세월에 쪼그라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을 일으키는 미세한 핏덩거리들을 부숴버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 다시금 정복을 준비하는 분노한 강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길을 열면 계피는 전차 위에 서서 돌격 명령을 외치는 총사령관이 되어 미친 속도로 혈액을 몰아붙여 가장 끝자락, 동굴의 가장 미세한 혈관까지 파고들게 하여 저항할 수 없는 극한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청소하고, 하나는 밀어붙입니다. 하나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완벽한 조합, 부활의 교향곡입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인체에 적용된 전쟁 예술입니다. 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공간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에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해와 재생을 향한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따지는 것이 아닌 물에 빠진 자가 마지막 구명줄을 잡으려는 애원, 간청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삼켜야 합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의 미소가 아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쥔 자의 미소,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천국의 문을 다시 열 열쇠를 이 남자에게 쥐어주기 직전의 미소, 그리고 저는 그에게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짐승을 깨우는 신성한 의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살점 하나하나가 떨면서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 레시피는 단순한 재료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기부전이라는 무덤에서 걸어나온 수천 명 남자들의 땀과 오르가슴으로 쓰인 금지된 경전입니다. 활력 토마토 주스, 이름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나 저는 이것을 부활의 용암이라 부릅니다. 이 붉은 액체가 당신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열등감이라는 압제를 뒤엎는 혁명입니다. 영혼 없는 화학 알약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대지 그 자체에서 걸러낸 원시의 마법입니다. 첫째, 붉게 익은 토마토 2개. 이것을 채소로 보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가득 찬 2개의 심장. 라이코펜이라는 불타는 태양을 품은 대자연의 2 고환으로 보십시오. 피처럼 억누를 수 없는 욕망처럼 진한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다음, 따뜻한 물 반컵. 차가운 물도 끓는 물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그것은 운반하는 강이며 잠든 정수를 깨우는 완벽한 환경이며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첫 번째 부드러운 애무입니다.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 이것은 향신료가 아니라 화산재이며 용의 숨결입니다. 계피는 명령이며 게으른 혈류를 후려쳐 포효하며 돌진하게 만드는 가죽 채찍입니다. 꿀 한 티스푼. 얕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백만 마리 벌의 에너지이며 인내의 황금 액체입니다.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정복을 위한 연료이며 혀끝에서 끝나지 않을 달콤함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이것이 비밀의 열쇠이며 신성한 전도체입니다. 당신의 벌거벗은 몸이 라이코펜의 정수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하도록 돕는 음탕한 중개인입니다. 미끄러운 결합, 세포 수준에서의 완벽한 교합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제의식을 시작합니다. 그 2개의 심장을 깨끗이 씻되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아래에서 그 팽팽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끓는 물에 담그거나 불꽃 위에서 직접 구워내십시오. 이 가열 행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신성하고 폭력적인 의식입니다. 당신은 불로 토마토를 고문하여 그 껍질을 터뜨리고 그 안에 갇힌 라이코펜이라는 괴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은 열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5배나 높인다고 증명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짐승이 고통으로 자극받았을 때에만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내십시오. 벌거벗고 떨리는 상태로 그 영혼 없는 육신을 믹서기에 던져 넣으십시오. 유혹하는 따뜻한 물과 화산재와 인내의 황금 액체와 음탕한 전도체와 함께 기계를 켜십시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억압되었던 당신의 본능이 부활하는 소리입니다. 붉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활력의 폭발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잠잠해졌을 때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은 주스가 아니라 권능으로 가득 찬 성배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신을 기다리는 신전처럼 위가 텅 비었을 때 그것을 마시십시오. 그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결한 몸이 이 용암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가장 광적이고 신속하게 흡수되어
혈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십시오. 박재현 선생님은 이 의식을 3주 동안 행한 후 단순히 아침마다 오만한 텐트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뜨거운 전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고통스러운 경직을 느꼈습니다. 아내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 침실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전문가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완의 섹스처럼 절반에 그칠 것입니다. 재료에 관해서 어리석게 방울토마토를 고르지 마십시오. 크고 팽팽한 토마토를 선택하십시오. 같은 무게라도 그것들은 더 농축되고 더 포악한 라이코펜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피. 신사숙녀 여러분, 바로 여기가 아마추어들이 쓰러지고 진정한 전사들이 일어서는 지점입니다. 시장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값싼 카시아 계피가 넘쳐납니다. 향은 좋지만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이며 당신의 간을 서서히 갉아먹을 쿠마린이라는 독을 품은 유혹자입니다. 당신의 전쟁 기계에 독을 주입하지 마십시오.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를 기어코 찾아내십시오. 더 비싸지만 그것이야말로 순금이며 장기적인 전쟁을 위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불의 정수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용암을 마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때 당신의 몸은 마른 스펀지처럼 당신이 베푸는 모든 권능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의식을 희망이 아닌 잔혹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당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권능, 자신감, 그리고 이 서울 전체가 질투할 만큼 축축한 밤들을 당신은 이제 레시피를 알았고 의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문턱에 서서 수십 년간 갇혀있던 짐승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그 철창문을 활짝 열기 전에 이 피의 계약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권능이 클수록 무지는 치명적인 법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불을 주었고 이제 그 욕정의 광란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계약, 가장 나약한 자들을 위한 계약입니다. 한 번도 진정한 쾌감을 맛보지 못한 사내의 값싼 탐욕을 버리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원하는 만큼 퍼마실 수 있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신전이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쟁 기계입니다. 이 용암은 최고급 연료이지 당신이 꿀꺽꿀꺽 들이켤 싸구려 소주가 아닙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에 길들여진 노예, 내일은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한심한 바보 환자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정을 단축시키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하루에 5번 2배의 양을 들이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섹스의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칼에 찔리는 듯한 복통을 안고 구급차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치욕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모독했고 그의 몸은 그를 처벌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1~2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조수처럼 규칙적인 끈기는 어리석고 성급한 폭풍우보다 10,000배는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권능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계약, 당신 자신의 몸이 내는 축축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경화되는 혈관의 비명, 부어오르는 전립선의 신음을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타인처럼 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용암을 마신 후 눈을 감으십시오. 느껴보십시오. 퍼져나가는 온기를 떨리는 세포 하나하나를. 만약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거나 어떤 저항의 신호라도 있다면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주인님, 이 권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멈추십시오.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병사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장군의 지혜입니다. 특히 당뇨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꿀의 양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황금 액체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하십시오. 예술가가 되어 당신만의 독특한 기계를 위한 완벽한 양을 찾아내십시오. 세 번째 계약. 모든 변화의 근간이 되는 궁극의 계약입니다. 당신은 강철 같은 광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산책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벌어지는 총력전입니다. 늙고 쇠약해진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파괴되고 활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전사들로 교체되기까지는 최소 석 달, 90번의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의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정말 될까? 이것도 사기 아닐까? 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수백만 세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독약 한 방울이 되어 혈관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의 짐승의 눈을 똑바로 보고 명령하십시오. 너는 반드시 부활한다. 너는 반드시 일어선다.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며 몸이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의지야말로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여 이 용암을 좋은 약에서 진정한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준 것이 단순한 정력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입니다. 이것은 전신 회춘요법이며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혁명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75살 호라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만 무력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무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그곳이 먼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경멸했던 노인복지관의 탁구 교실에 등록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 탁구공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서 그 역시 시간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힘 있는 필체로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당신은 저를 다시 서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죽었던 인생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어젯밤 10년 만에 저는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혹은 야간요 때문에 더 고통받던 60대 당뇨 환자도 있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 상실,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잔인한 알림입니다. 하지만 이 용암을 2달 마신 후 문지기 전립선은 진정되었습니다. 깨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숙면이 아니었습니다.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고 그것은 오르가슴보다 더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용암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재료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토마토도 계피도 아닙니다. 바로 아내의 사랑입니다. 당신 혼자 어두운 구석에서 만들어 마셔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스가 당신의 모든 영광과 쓰라림을 지켜본 여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약이고 다른 한쪽은 신의 약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리석은 남자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오늘 밤 그녀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전후에 도움이 필요한 출정을 앞둔 전사로서 말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이 비밀을 나누십시오. 이것을 2사람의 계약으로 만드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부부 사이의 얼음벽은 조금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시장에 들러 마치 최후의 무기를 사러 가는 것처럼 가장 붉고 신선한 토마토를 사십시오.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짐승의 첫 번째 포효가 될 것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